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금일은 시장 흐름이 좋았는데요, 한번 코스닥 일봉과 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면 지지와 저항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는 우상향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추세 하단을 정확히 지지를 받으면서 금일 5일선을 안전하게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이틀 동안, 이제 남은 기한이 목요일 금요일 이틀인데, 이틀 내로 21선 위로 안착만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 중장기적인 우상향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봉 차트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역시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주봉 차트도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쌍바닥 되고 쓰리바닥까지 내려올 확률은 10%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 확률상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역시예요. 저는 이 하단까지도 밀릴 수 있겠구나. 이 상태, 이제 저번 주만 보더라도 너무 중동 사태가 좀 심각할 정도로 좀 기사가 나오다 보니 하단까지 내려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금일 또 봐야지 알겠죠. 이번 이틀 남은 기한 동안 이렇게 양봉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전제하지, 이틀 동안 혹시라도 또 중동 악재가 터지면서 하방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또 음봉이 나와버리면 정말 추세 하단까지 바로 가는 겁니다. 하단 찍고 우상향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흐름이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37일선을 일시적으로 무너뜨리면서 재차 21선까지 먹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흐름이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젠 목요일 금요일 동안 이러한 양봉의 흐름을 유지를 해준다면, 그래도 이 하단선까지는 찍지는 않고 그 전에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 상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젠 금일같이 장세 흐름이 여하튼 좋았잖아요. 갭상승도 나오고 좋았기 때문에 우리 이젠 투자자분들이 금일에는 어떠한 심리 현상을 보였는지 약간 저도 생각을 하면서 좀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어요. 이 그 조건 수식을 걸어가지고, 이게 수식이 뭐 그냥 단순한 겁니다. 하나는 20% 이상, 금일 이제 20% 이상 올라갔다가 미는 종목이 몇 개인지. 그래서 금일 봤더니 20종목 이상 간 종목이 이제 우선준 뺀 겁니다. 어차피 우선주는 뭐 저희가 매매를 하질 않으니 우선준 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선주하고 뭐 선박, 뭐 ELW, 뭐 이런 스펙, 뭐 이런 종목 빼가지고 보니까 정상적인 종목이 11종목이 이렇게 검색이 됐습니다. 근데 종목들 보면 뭐 CM 플러스 같은 종목들 매매 안 하잖아요. 이거 완전히 뭐 잡주 성향인 종목들은 아예 매매를 안 했을 거고, 저희가. 그리고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우장군 관련주들이 금일 갑작스럽게 슈팅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종목들 슈팅이 나오고, 그래서 종목들 보면 약간 잡주 성향인 종목들이 많아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우량한 종목들보다는 살짝 잡주 성향이 많았다. 20% 이상의 종목. 그래서 사실 재미는 없었을 거다 아마. 저 이렇게 보거든요. 이 그 20% 이상의 종목이 지금 11종목밖에 안 나오다 보니. 근데 10% 이상의 종목은 몇 종목? 지금 80종목 정도, 이렇게 81종목 정도 검색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방으로 보면 거의 뭐 매수 진입할 만한 종목이 딱히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 보이긴 해요. 뭐 퓨처캠도 보이고, 뭐 보면 몇 개 보이긴 합니다. 뭐 풍원, 정밀, 막 몇 개 조금은 보이긴 하는데 막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종목들이 이 보면.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야씨, 장세가 좋았어도 이게 딱히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진 않았구나, 이렇게 좀 봤습니다. 모비데이즈도 좀 관심을 갖고 봤고, 사실 모비데이즈를 추천주로 넣을까 관심종을 넣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넣었어요, 일부러. 근데 오늘 뭐 강하게 올리더라고요. 선이스템도 그렇고. 그래서 전혀 뭐 좀 안전빵으로 드리자 해가지고 그 뭐야 CNG 하이테크하고 또 한 종목 뭐더라, 세아펜시, 화장품주에선 세아펜시를 드렸는데 전혀 엉뚱한 종목들이 가가지고, 화장품 관련주들도. 그래서
금일 흐름 보면 이렇게 81 종목이 10% 이상 수급이 들어왔지만 어떻다? 들어오다가 밀리는 종목이 오히려 더 많았어요. 올리다가 그냥 뭐 쭉쭉쭉 밀리는 종목이 더 많았다. 그래서 야 과연 금일이 과연 이게 갭상승이 나와도 우리 시청자님들 비롯해서 투자자분들이 체감이 느껴졌을지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냥 별로 실질적으로는 별로 영양가 있는 장세는 아니었다. 지수가 뭐 1. 지금 보면 거의 2%가량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미가 크긴 없었다고 보여져요.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종목의 성향을 분석해보면 보통은 이런 종목도 매매 안 하거든요. 투자자들이 보통 피하는 종목들 완전히 뭐 너무 높게 올라간 종목이나 완전히 낙폭되어 있는 종목들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어찌 보면 중간층에서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니라 낙폭자 아니면 고가 뚫는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잡주 성향인 종목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뭐 고려해 봤을 때는 딱히 재미를 느끼진 못했을 거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뭐 재미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목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솔루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거래 정도만 보자. 왜냐면 21선 아래에서 어떤 식의 움직임, 상거래를 내로 21선을 다시 먹어주느냐 안 먹어주느냐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더라도 저는 나쁘진 않다. 이 종목은 이렇게 쉽게 막 확 밀어서 죽이는 종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양을 잡고 있을 땐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신고가 한번 나올 거라 전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홀딩 관점으로 보셔도 전 무리가 없다. 제 생각으로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강명전기. 강명전기는 사실 태양광도 엮여 있어서 기대를 갖긴 했어요. 근데 금일 전력주들 수급 잘 들어왔죠. 보면 일단 뭐 태양광 관련주는 뭐 OCI나 대명에너지가 진짜 알려진 종목들이 가더라고요. 역시야 기대한 제가 바보지. 그래서 알려진 종목들이 주로 갔고 그 다음에 전력주들도 사실 뭐 제용전기, 삼화전기 막 이런 종목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제일전기공업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이 강명전이 왕따 당하는 건가? 완전 왕따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차트는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300일선을 계속 지지를 받고 있죠. 밑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이고요. 항시 그 300에서 넘긴지도 별로 안 됐고 일단 밀리면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화 과정을 좀 거친 다음에 우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왜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이 종목이 또 원전 쪽도 다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철도, 원전 뭐 다양하게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재료를 부쳐먹기 나름이에요. 이 종목 끌어올릴 때는. 전 태양광으로 좀 기대했지만 태양광이 아닌 뭐 원전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추후에 뭐 철도로도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뭐 다양하게 엮여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되게 많아요. 재료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딱히 문제는 없어요. 금일도 흐름이 딱히 문제 있는 흐름은 아니다. 다만 금일 지수가 저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왜 이게 종목들이 왜 다 비실비실되지? 약간 이런 느낌 많이 드셨을 거예요. 제가 금일 그 최근에 이렇게 드린 종목들 보면 왜 이렇게 비실비실되지? 이렇게 재미가 없다.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상승 나온 종목들 보세요. 별로야. 다 이상한 종목들이에요. 애매한 종목이고 이상한 종목이에요. 투자자들이 전혀 손댈 것 같지 않은 종목들이 거의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종목은 그 이제 20% 포함되는 거죠. 10% 이상은 81 종목 중에서 제가 보고 제 눈으로 봤을 땐 상식적으로는 저거는 납득이 간다 하는 종목이 한 7종목 정도? 한 10% 정도 보이고 90% 종목은 사실 납득이 잘 안 됐어요. 이게 왜 가지? 그냥 뭐 이슈를 통해서 가는 긴 하는 건데 별로 좋아 보이는 형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엔 다 오릅니다. 시간 차이일 뿐 결국은 다 가게 되어 있으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유주들 한국석유를 주로 말씀드렸죠.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갭을 메꾸고 이렇게 이제 금일이 마지막 날이죠.
이제 열폭, 이제 단일가 발동의 이제 마지막 날이다. 그러니까 내일은 아마 단일가 풀려서 시작을 할 텐데, 그래도 저는 좀 더 단일가라도 좀 더 강하게 올려주면서 마무리되길 원했거든요. 근데 좀 약하다라는 느낌이 많았어요. 다만 21선을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뭐 앞전에 보셨지만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쭉쭉 늘리면서, 그것도 앞전 고점 돌파를 돌파 직전에 대량 거래량 실린 장대한 봉을 쏜 다음에 이렇게 밀어버렸다는 거는 사실 제가 보는 상식에서는 납득이 되질 않아요. 이거는 왜 시세를 올리는 주축들도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돼. 지들 힘들게 작은 발로 끌어올린 다음에 거래량은 비록 없지만 의도적으로 자전거리에서 밀어버린 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한번 개버를 치고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 일정 가격대에서 방어해주면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개인 물량 뺏어가는 형태의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만약에 내일 이게 5일선이 이제 내려갈 텐데 만약에 내일 5일선을 정말 먹어준다면 이게 지금 시초가가 금일 마이너스로 끝났을 거예요. 마이너스 0.71로 끝났네.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뭐 1% 정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5일선을 뚫어주는 형태로 나왔다. 뚫어주는 형태로 나왔다면 이것 또한 괜찮은 거죠. 저는 근데 일단 1차적으로 뚫어주는 모양이 나왔다. 그러면 매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왜냐면 이게 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살짝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모양 만들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신 분들은 이 라인 넘어갔을 때는 매도 관점으로 삼으셔라.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는 이 종목이 뭐 사실 정구점 돌파 나올 때까지 끌고 가셔도 딱히 상관없다고 보긴 하거든요. 나는 좀 중기적으로 관점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끌고 가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뭐 엘컴테 이제 근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이 종목도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것도 이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옆으로 조금 모양을 만들면서 보내야겠죠. 이게 바로 이렇게 V자로 가기보다는, 그러니까 V자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급하게. 근데 드물다는 얘기죠. 항상 완만한 흐름으로 만든 다음에 도중에 이제 이렇게 완만하게 만든 다음에 도중에 한번 장대 한번 나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좋다는 거죠. 이 종목의 특징이 바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여기 뭐 손해보기 싫으시면 이 자리에서 사가지고, 왜냐면 매수할 종목이 굳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서 기다리셨다가 좀 쭉 이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리셔서 수익 보는 식으로 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매번 매매 실패하신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전략도 있다. 그래서 제가 엘컴텍을 또 말씀드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디 보자. 죄송합니다. 맞다. 모나리자. 모나리자도 예상대로 이쁘게 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정책주다 보니 이제는, 왜냐면 정책주들이 수급이 들어올 때가 됐거든요. 정치 테마주들이죠.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하나하나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특히 뭐 여건 야건 상관없는 중립된 정책주들이 그래도 합리적일 것 같아서 제가 모나리자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이쁘게 계속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도하는 관점은 아닙니다. 꾸준히 좀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정다운도 이제 정고점 돌파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뜸해드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아이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정고점 안 나오고 앞에서 밀어버린다, 세게 장대연봉이 나와버린다. 그런 다음에 한 바퀴 돌려서 신고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실적이 좋아요. 정다운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밀려도 뭐 멘붕 오시거나 뭐 쫄을 필요가 없어요. 속된 말로 그냥 무시하시고 들고 가시면 돼. 어차피 밀고 올리려나 보구나, 시간 차이일 뿐 밀고 올리려나 보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 근데 내일 잘하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정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수급이 들어오면, 강하게 들어오면 매도하는 식으로, 만약에 밀린다더라도 겁내지 마시고 차분히 홀딩하신 후에 나중에
고가 돌파 나오는 걸 자명하는 거니까. 왜냐면 계속 전고점 돌파 시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종목이. 그 이번까지 실패하면 네 번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밀린 다음에 눌림 모양 잡은 다음에 고가 돌파한다는 얘기니까 딱히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꾸준히 좀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차라리 이런 종목들 한 방을 노리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사실. 괜히 마음고생하면서 막 벌벌벌 막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매일 단기 종목 잡는다면 명줄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조건 수익 분담 보장도 없어요. 손실을 연속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단기적인 측면의 매매는. 근데 약간 스윙 관점, 뭐, 한 달, 두 달, 3개월, 뭐, 이렇게 나눠서, 매매를 하신다면 나쁘지 않죠. 그런 경우는. 왜냐면 수익이 바로 나오진 않더라도 그 사이에서 파동을 뭐 상승과 조정이 왔다 갔다 되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이 조정이 반복되면서 주가의 가치가 이제는 어찌 보면은 주가의 이제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지만 언젠가는 언젠가는 그 본연의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매매하시는 게 사실 중요하긴 하거든요.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왜냐면 이상한 종목들 막 단기적으로 변동성 심한 종목들 투자하시면 손실 볼 확률이 진짜 도박이랑 똑같아요. 손실 볼 확률이 한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운 좋게 수익을 볼 수는 있어요, 연타로. 근데 손실 볼 확률이 70% 정도면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죠. 결국은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정말 내가 기가 막힌 스킬을 가지고 있고 진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깡다구가 있다. 그런 분들은 뭐 단기 매매 하셔도 상관은 없죠. 그런 분들은 승률이 더 높을 테니까. 근데 그런 수수의 트레이더 빼고는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정말 아니에요. 단기적인 매매는. 그래서 절대로 그런 매매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냥 차분히 끌고 가시는 매매를 하시는 게 이익이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여튼 말이 너무 길었는데 일단 정다운도 그 한번 밀릴 수도 있다. 혹시라도 지금 왜냐면 바로 지금 끌어올리려고는 하는데 세력들이 요즘은 좀 독하다 보니 앞전 고점에서 밀고 페이크 쓴 다음에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그렇지만 실적이 좋다. 정다운은 이런 측면에서 너무 겁내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풀먼은 뭐 금일 뭐 이렇게 또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보여져요. 5일선 잘 지키고 있고요. 딱히 민다 하더라도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은 더 갑니다. 이미 주가를 너무 많이 떨었기 때문에 더 가니까 차분히 좀 끌고 가시면 무리는 없으실 것 같고. 그럼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는 금일 같은 경우는 뷰티스킨, 뭐 J2K 바이오, 마이패밀리 SC 같은 종목들, CTK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금일 뭐 10% 이상씩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저는 세화 PNC하고 한국 화장품 제조를 말씀드렸었죠. 사실 이게 원래대로라면 한국 화장품이 대장주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과거에도.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300일선을 좀 잘 타고 있으니 만약에 수급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반대더라고. 오히려 막 뷰티 스킨 같은 종목들이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고요.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좀 깨끗하잖아요. 깨끗하게 약간 좀 개인 투자자 매물이 좀 적은 종목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 좀 얼탱이가 없더라고요. 보면서 아니 뭐 이런 종목이 들어오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는 저는 세아펜시가 좀 착하다고 봤거든요. 봤을 때 21선도 이쁘게 넘겼겠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를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얘도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볍거든요. 가벼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동전주라는 메리트가 있어서 그런지 세게 가진 않네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21선을 완벽히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현재 뭐 61선도 마찬가지고 61선, 120선 다 넘기는 상태거든요. 그 이제 300일선 앞두고 있는데 300일선도 넘기려면 그 우습게 넘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환하면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순환하면서 간다고 본다면 언젠가도 이제 세아펜시 같은 경우도 이제 순서가 돌아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부담이 없어요. 제일 부담이 없는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는 매매할 때 제일 부담이 없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많이 저점에서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깨끗해요. 상한가 한번 치고 조정 나오고
민 상태이기 때문에 U자형 패턴도 가능한 형태예요. 한 방이 나오는 건 좀 가능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보여서 말씀드렸고, 혹시라도 진입하신 시청자님께서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 나쁜 점은 아니니까 차분히 좀 홀딩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제가 이제 그 금일 금일 간신 종목으로 말씀드릴 종목들이, 그러니까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사실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는 그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초소형 군지위성 1호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돼서 캐도에 안착했다라는 소식,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캐도에 안착을 했다, 이런 내용 때문에 금일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로, 약간 강세였죠. 굉장히 좀 강하게 유동을 친 부분이지만 앞으로 한 10기 정도 더 날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성공할 때마다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그래도 시세가 좀 강하게 유동을 칠 것 같긴 한데, 대부분 차트가 고가로 위치되어 있는 형태예요. 대부분 거의, 그러니까 매매하기가 좀 까탈스러운 구간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이것도 N자형이어가지고 뭐 한 방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부담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게 이슈로 해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회용이거든요. 이슈가 일회용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성장성이랑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그래서 우상향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뭐 중장기적인 성장성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주항공 관련주는 제가 그냥 무시했습니다. 종목을 오늘 들고 오진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들고 있을 수는 있겠죠. 혹시라도 이제 추가적으로 발사하는 그 기한을 알아내가지고 기한 전에 이제 매매해놓고 나오면 매도하는 식으로, 발사하면 매도하는 식으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실패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당분간은 안 보는 게 좋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 유리기판 관련주도 제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HB 테크놀로지는 전 좋게 보고 있어요. 물론 뭐 21선을 이슈로 깨트린 다음에 모양 잡고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밀집은 굉장히 잘 돼 있죠. 금일 이제 단일가 발동은 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박스권 흐름으로 나오면서 한 번 더 강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뭐 내일이라도 좀 강하게 장단봉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나오면 매도입니다. 일단 신고가 나오면 매도야, 이 종목은. 그래서 한 방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시세가 한 방 나올 때까지는 차분히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21선 깨트린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21선 깨트린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깨트린다면 여기서 모양 잡고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얼마든지 약간 그런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그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CNG 하이테크 이 종목도 역시 유리기판 관련주인데 좀 실망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야. 양봉 모양 만들면 별로야. 아예 금일 5일선 내까지 사실 밀리는 음봉 모양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내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은 사실 손대면 좀 부담이 되는 격이야, 지금은. 그러니까 결국은 한 방은 나오긴 할 텐데, 매수하시더라도 괜찮게 매수하시더라도 음봉 모양이 나와야지래. 이렇게 좀 강하게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왔을 때 매매하시는 게 맞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아니 오늘 변화가 없는 거야 이게. 물론 이렇게 만들고 내일 슈팅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뭐 장대 음봉으로 또 슈팅 나와도 할 만은 없는 건데, 그래도 저는 별로다 지금은.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금일 만약에 진입 안 하셨다, 진입을 안 하셨다 이 종목, 그러면 제가 강조드리지만 진입하신다면 만약에 내일 상승이 나온다, 따라붙지 마요 절대. 오히려 장대음봉이 혹시라도 나왔다, 5일선 부근을 이태롭게 만드는 장대음봉이 나왔다, 이때 진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방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상방으로 한 방은 또 단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절대로 지금은 진입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런 모양에서는 진입하시면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한번 밀렸을 때 하시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간신 종목 역시 한 종목을 가져와 봤어요. 그 종목 한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 DIC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얘네가 이제는 다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이제 노브 감속기를
제조하는 업체거든요. 근데 이제 노브 쪽, 그다음에 전기차 쪽도 일단 좀 연동이 되어 있고, 그럼 최근에는 미국 자회사인 이제 델 USA가 이제 폭스바겐향 기업 부품 생산을 시작을 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수주를 받아서 시작을 했고, 이젠 추후에는 현대 모비스로부터도 EV 감속기 수주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성장세의 좀 어쩌면 기대감은 좀 기대를 가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그 형태를 봤을 때. 그리고 얘네가 이제 중국 굉장히 좀 골칫덩어리죠. 그러니까 그 작년만 하더라도 대규모 적자를 계속 기록하는 이제 골칫덩어리 회사가 있었어요. 중국 법인이 있었는데, 대일기배라는 중국 법인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DI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호재가 터졌다. 그러니까 실적에 어쩌면 성장성에 대한 의심이 있었는데 그걸 사라지게 하는, 어쩌보면은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없앨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땐 잘하면 최대 실적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만큼 차트에서도 이렇게 좀 드러나는 부분이죠. 실적에 대한.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차트 펼쳐보면 이제 정고점까지는 가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현재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정고점 돌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형태거든요. 아니면 뭐 정고점 부근까지는 가는 게 맞죠. 왜냐면 악재는 다 사라졌는데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일만 남은 기업인데, 차트 상황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다 간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다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뚫어도 조정을 받으면서 신고가가 나오죠. 그럼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제가 뭐 지금도 괜찮아 보인다 하더라도 어떻다? 조정이 일정 나오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 점은 참고하셔야 돼요. 다만 조정은 일시적이요. 상승이 나올 확률, 조정만 잘 참으면 큰 수익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는 점,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사실 드린 거긴 해요. 왜냐면 내용이 워낙 좋다 보니 조정이 혹시 나오겠나, 조정 나오겠냐, 추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항시 개인들이 많이 따라 붙는다면 여기 상승이 나오는 와중에서도 조정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수급이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 이 점 항시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매도하지 말라는 거죠. 매수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시세까지, 내가 생각하는 시세가 안 나왔다면 차분히 홀딩하시는 자세도 필요하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내용상 봤을 때는 정고점 돌파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형태고, 차트도 지금 정별로 만들러 가고 있잖아요. 지금 300일선 이쁘게 돌파가 나왔고 지금 정별 흐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흐름상 지금 61선, 100일선 골든 크로스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아요. 완전히 정별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61선, 100일선이 300일선을 넘기는 형태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 종목은 나쁘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 종목은 중기적인 측면을 볼게요. 뭐 단기적인 측면 되고, 네, 오늘 이렇게 한 종목 또 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 들어주시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